도레미송으로 유명해진 사운드 오브 뮤직. 모차르트. 이것이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매력이죠. 이 모든 산들이 저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는 것에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안 될 것 같았어. 너무 추운데요? 너를 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그의 활동기 전과 후로 나뉜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여기에 있는 볼프강, 어머니의 고향 볼프강에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음악 신동을 만든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킨 음악의 도시 빈을 만납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빈으로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낭만과 음악을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클래식 음악의 중심. 모차르트의 흔적을 지금 따라갑니다. 문화예술과 더불어 낭만이 가득한 유럽의 대표 여행지 오스트리아. 세계 음악의 수도로도 손꼽히는 음악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1년 내내 음악회가 열리는 도시 살츠부르크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모차르트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미라벨 정원은 관광객들이 꼭 들린다는 필수 코스인데요. 17세기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전체적인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지금은 낭만적인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미라벨 궁전. 음표인가? 화단이 음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곡선과 비대칭을 주로 사용한 바로크 양식의 전형적인 문양이라네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바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이기 때문입니다. 솔, 도, 라, 파, 미, 도, 레, 솔, 도, 라, 시, 도, 레, 도. 여러분은 살츠부르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도레미송으로 유명해진 사운드 오브 뮤직? 하룻밤의 아름다운 연애를 그린 비포 선라이즈? 아니요. 음악가인 저는 모차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발자취를 따라 살츠부르크를 여행해 볼 겁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오스트리아를 클래식 음악의 성지로 만든 주인공 모차르트를 어디까지 아시나요? 전 장르에 걸쳐 작곡한 곡이 무려 620여 곡.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한 음악 신동이자 천재 작곡가. 수많은 명곡 탄생의 이면.
35해라는 짧은 생애 동안 펼쳐진 드라마틱한 인생의 순간까지. 모차르트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살츠부르크는 과거 소금으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인데요. 이제는 모차르트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모차르트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초콜릿을 들고 있네요. 키도 저만하고 생긴 것도 조금 더 잘생기게 나온 것 같은데, 아, 기념품 가게구나. 초콜릿도 모차르트만큼 다양하게 마케팅된 음악가가 또 있을까요? 260여 년 전 실존했던 위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문화상품과 캐릭터, 각종 제품의 모델까지 모차르트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2017년 살츠부르크 관광청에 따르면은 모차르트의 시장 가치가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7조 원. 7조 원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유수의 자동차 기업의 시장 가치와 맞먹는데요. 모차르트가 환생에 자신의 저작권을 챙긴다면 오스트리아를 사고도 남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츠부르크의 구도심, 가장 붐비는 거리에 모차르트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 여기가 모차르트 생가라는 모차르트 하우스입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까지 17년을 보낸 곳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wolfgang Amadeus Mozart. 아, in diesem Haus. 이 집에서 모차르트가 1756년 27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인증서인가요? 이렇게 인증을 받았네요. (260여 년) 전 시간을 거슬러 어린 모차르트를 만나는 시간. 듣기는 쉽지만 연주하기엔 부담됐던 곡의 작곡가를 실제 대면하는 것처럼 살짝 떨립니다. 아, hallo, ich heiße Küte. Hannes Klumpner, Direktor der Museen. Achso, ich bin den Raumdirektor. Ja. 라이노스 씨의 안내를 받아 둘러보는데요. Das hier ist ein ganz, ganz besonderer Raum, weil hier wurde am 27. Jänner 1756 um 8 Uhr abends Wolfgang Amadeus Mozart geboren. 이 방엔 모차르트의 신체 일부가 전시되어 있는데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 관습대로 잘라 보관한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모차르트와 그 가족이 사용했던 물건들 사이 제 눈에 먼저 띄는 게 있는데요. Das Besondere hier in diesem Raum, das ganz, ganz wichtige Stück, die Kindergeige. Kindergeige. Das war das erste Instrument, das er gehabt hat. Auf dem hat er gelernt, die Violine zu spielen. Der Vater war ja ein guter Pädagoge auch, hat die Violinschule geschrieben, Ach so. hat ihm das beigebracht und mit diesem Instrument hat er dann als Wunderkind auch auf seinen Reisen immer gespielt. Aha. 4살 때 연주하기 시작해 연주 여행을 다니며 켰던 그 바이올린이라니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모차르트. 그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 알아차린 부모님은 누나에게 쏟았던 관심과 헌신을 모차르트에게 돌립니다. 궁정음악가로 교육열이 대단했던 아버지가 특히 모차르트에게 온 힘을 쏟죠. 그래서 천재를 만들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이 악보 밑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1761년 1월 24일 모차르트가 5살이 되기
3일 전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곡을 익혔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악보에다가 밑에 아버지가 코멘트도 달아놓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dargestellt und das ist eines der bekanntesten Mozart-Bilder. Ja, das stimmt. es gibt. Ich habe schon gehört. Also das Geht kennt sich. man auch. Das ist wirklich. Sein Schwager gemalt, Josef Lange, ist zu Hause entstanden, also wirklich aus dem Leben gegriffen. Also und so hat auch wirklich ausgesehen. Also es gibt ja ganz viele unterschiedliche Bilder, aber das Stimmt, ist aber das ist wirklich ganz richtig. Das ist authentisch und richtig, ja. Aha. Genau. Aber er war klein, er war nur 1,50 Meter groß. Und auch 1,50 Meter. 1,50 Meter. Also Ach so, so klein. Oh. Ja, so klein und auch nicht sonderlich hübsch. Das hat auch die Schwester schade. immer geschrieben. Aber er war so lustig und humorvoll, dass das alles kompliziert war. 아하. 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모차르트의 눈동자가 갈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서부터 보면은 모차르트 눈동자가 파란색이었다가 갈색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모차르트가 눈동자가 변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눈동자를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피아노에도 능숙했는데요. 두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Und ich kann kein Klavier spielen, aber können Sie spielen? Weil du, Darf ich? bitte, bitte. Echt? Ich merken, ja, der Klang ist ganz anders. Das ist ein Hammerklavier. 오케이. Einfach mal probieren. 오. 이게 모차르트 시대,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썼던 건 아니고 모차르트 시대 때 똑같이 있는 지금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의 특징은 우리가 하는 여기 발을 밟을 수 있는 페달이 없고요. 이 페달이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으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망치로 현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래서 현대인은 누구나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서 살아간다고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는 이를 내세워 연주 여행을 계획합니다. 궁정에 휴지까지 신청하고 온 가족이 무려 3년 동안 긴 여행을 떠나게 되죠. Diese Reisen geplant und hat auch dann Kupferstiche anfertigen lassen von der Familie, wo er und die Maria Anna drauf sind. Und bevor sie wohin gekommen sind, hat der Vater schon diese Kupferstiche dorthin geschickt, damit alle wussten, die Wunderfamilie kommt. Also der Vater hat das sehr gut geplant, diese Reisen. Also er wollte schon bewusst Wolfgang in der Öffentlichkeit positionieren. 아하. Also der Vater war der Manager der Familie. Und hat das 야, sehr guter Marketer. Genau. 살스부르크에서 뮌헨을 지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까지 이어진 서유럽 일주. 연주에 감명받은 루이 15세의 초대로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유럽 왕실과 귀족에게 신동 모차르트의 존재를 알리고 명성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로도 이어진 모차르트의 장기 연주 여행. 이탈리아까지 유럽 각지의 음악을 경험하고 유명 작곡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음악가로서의 역량을 다집니다. 이 여행 기간이 다 합쳐 무려 10년. I played piano when I was a kid. 아, And you always learn to play Mozart. Mozart in Europe. yes.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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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big. It's the biggest compositor of classical music. I think he's the well-known in Europe and maybe in the world, more than Beethoven or Bach. Mozart is Mozart. number one. 그런데 마차를 타고 떠난 유럽 여행은 낭만적이지 않았을까요? 그 여행길을 잠시 느껴보려고 합니다. Ja, gut. Michael.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기분을 좋게 하고 왠지 낭만적입니다. 이렇게 마차에 타고 있으니까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명소들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Das ist Salzburger Dom. Das ist die älteste Kirche in ganz Österreich. 아, so. Aus dem Jahr 774. And you'll never find, no matter where you 색다른 재미가 있는 마차 여행. 그런데 탈수록 마차의 흔들림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포장된 도로도 이런 식의 흔들림이 있는데, 와, 그 당시에 그 비포장 도로를, 그 자갈길을 이렇게 흔들리면서 다녔을 것을 생각하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열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가 마차로는 무려 5일이나 걸렸다는데요. 추위와 더위는 물론 전염병과도 싸워야 해 어린 모차르트에게는 쉬운 여행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볼프강제로 갑니다. 모차르트 어머니의 고향 마을이 있는 큰 호수죠. 유람선을 타고 그림 같은 호수 마을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림 같은 마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여기에 있는 볼프강이 어머니의 고향 근처에 있는 호수 볼프강에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게 살라는 의미와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이름이랍니다. 늦가을 호수 주변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며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볼프강제. 서정적이면서도 맑고 생동하는 선율의 모차르트 음악이 풍경으로 펼쳐지는 듯합니다. 모차르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볼프강 호수 근처에 상크트 길겐이란 마을에는 모차르트 어머니의 생가가 있는데요. 엄했던 모차르트의 아버지와는 달리 다정했던 어머니 때문에 모차르트는 마음에 많은 위안을 얻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2살에 모차르트의 파리 여행에 어머니가 따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구직을 위해 어머니와 단둘이 떠났던 여행.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모차르트를 기다리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음을 들은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부주의했던 탓이라며 질책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차르트의 음악적 영감이 됐을 볼프강제를 더욱 멋지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금세 가득 찬 빨간 열차. Woher kommen Sie?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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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Lower Austria, nearly Vienna. Kannst du erst einmal fahren? No, no, no. Nein. Second time.
(1700m) 가 넘는 샤프베르크까지 운행하는 산악열차.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파른 곳을 오르는 등산열차로 선로 가운데 톱니바퀴가 있어 눈이 오는 겨울에도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열차가 없었을 때는 귀족들이 가마를 타고 올랐다죠. 구경하다 보니 금방 정상에 도착.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인상적입니다. 이 샤프베르크 산악 열차가 도착한 곳이 1732m짜리인데요. 여기서부터 51m를 더 올라가면 이 샤프베르크 산의 정상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정상에서는 360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벽 너머의 풍경에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수많은 알프스 봉우리와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풍경이 압권입니다. 이 광경들을 보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풍경을 향해 오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트레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믿기지 않아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와, 여기 이렇게 서니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라야만 느낄 수 있는 벅찬 감정.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모차르트의 흔적을 따라 여행해보는 오스트리아. 이제 볼프강제를 떠나 빈으로 갑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고 전파하는 역할을 해 음악가들의 로망이었죠. 모차르트가 작곡가로서 전성기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윈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번영하면서부터 이곳에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까지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았죠. 18세기 전후의 음악가들은 왕실이나 교회, 재력 있는 귀족 가문에 고용돼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빈엔 그럴 기회가 많았습니다. 모차르트는 고향에서 궁정음악가로 취업에 성공한 뒤였는데 빈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찾으러 갑니다. 윈 여기저기에서 모차르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곳은 모차르트가 굴욕을 당한 장소이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장소입니다. 현재 박물관과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평범한 건물로 관광객들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모차르트의 흔적이 있네요. 1781년 3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차르트가 이곳에 머물렀다. 이런 내용인데요. 모차르트가 살츠부르크 대주교의 수행원으로 2달 정도 살았던 독일 기사단의 집입니다. 살츠부르크 관료가 빈을 방문했을 때 머무르던 숙소였죠. 연주 여행에서 돌아온 모차르트는 살츠부르크의 궁정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살츠부르크를 통치하고 있던 대주교가 고용주였던 셈이죠. 모차르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음악 활동을 펼쳐야 했는데요. 권위적이고 음악가들의 처우에 인색했던 대주교와 자유분방한 성격의 모차르트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꾸 대주교가 하인 취급을 하죠. 하인이랑 밥을 먹게 하고 짐을 들게 시키고요. 그래서 그것에 화가 난 모차르트는 사직서를 들고 대주교에게 줍니다. 그런데 대주교가 그것을 반려하고 아버지랑 상의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편지를 썼으나 아버지는 거절하죠. 절대 되지 않는다. 너는 그곳에서 계속 일하라.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견디다 못해 다시 한번 사직서를 들고 대주교님 면전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거에 너무 화가 난 대주교가 이곳을 관리하는 백작을 시켜서 모차르트를 쫓아내라고 시키고 모차르트는 한밤중에 이곳에서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쫓겨나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쫓겨났는데 사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일 할 수 있구나. 얽매였던 궁정음악가의 삶에서 뛰쳐나와 모차르트가 자유로운 예술가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활동이 자유로워진 모차르트는 자신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요. 특히 피가로의 결혼과 돈 조반니는 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의뢰를 받아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큰 인기도 얻었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지자마자 모든 유럽의 왕가들은 베르사유 궁전에 필적할 만한 궁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 유럽의 강자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도 이 대지 50만 평의 여름 별장 쉔브룬 궁전을 짓게 됩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화롭던 시절을 상징하는 쉔브룬 궁전.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아주 오래전 모차르트와의 인연도 깊은 곳으로 황실 가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했나 보네요. 아, 또 여기는 색깔이 또 다른 파란색 방이네요. 아, 누군가의 침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와, 옷 갈아입는 방이었던 것 같네요.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는 이곳 슈피겔살 거울의 방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음악 신동이었던 모차르트가 6살 때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 거울의 방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요쯤에 앉았을 거고 모차르트가 이곳에 피아노를 놓고 앉아서 연주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신기에 가까운 연주를 보고 감동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고 하고요. 모차르트는 주위를 둘러보다 어여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고백하죠. 나중에 크면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그 말로 이 회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복절도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연주 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치켜 세웠다 전해집니다. 쉔브룬 궁전에서 가장 큰 방, 대회랑은 각종 연회의 장소. 여기에서 무도회도 있었을 거고 저쪽에는 이제 악단이 연주됐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왈츠를 췄겠죠? 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다가 저기 또 여인이 있으면 가서 저랑 한 곡 추시겠습니까? 해서 또 이렇게 오면 다시 하나, 둘, 셋, 둘, 셋. 빈에 정착하면서 음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모차르트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데요. 이 궁전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 아들 요세프 2세의 결혼식 그림입니다. 매우 큰 홀이 하객들로 가득 찬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모차르트가 결혼식에 참석해 있네요. 이 그림에는 모차르트가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 결혼식에 모차르트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모차르트가 유명해지자 초기 그림을 수정해 그려 넣었답니다. 모차르트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일화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데 도심 한가운데 도로에 모인 사람들. 일렬로 줄을 서서 무언가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Warum stehen Sie so hier? Komm gleich. Es ist Faschingsbeginn. Es ist Quadrille. Quadrille. Quadrille? Quadrille heißt, ich weiß Da es ist nicht. Tanzen. Tanzen. Aha. Ah, ja. Das ist alles da im Rhein. Der hier. Viele Leute. Ach so. Viele Leute. 이날은 거리 왈츠 축제가 열리는 날. 빈의 무도회 시즌을 알리는 개막식으로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한답니다.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Ja, also Wien ist so, ja, die Hauptstadt. Ich meine, Salzburg natürlich auch, aber Wien ist so die Stadt der Bälle. Das ist sehr bekannt für Wien, das gibt es schon seit vielen Jahren. Und Leute haben auch diese Balltradition, lieben diese Balltradition und gehen auf viele Bälle, weil es ein schöner, lustiger Abend ist, um Freude zu haben. 시범이 끝나고 본격 댄스 타임. 바쁘게만 지나다니던 도심 한복판 거리가 로맨틱한 무도회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쾌함을 좋아하는 빈 사람들의 기질에 맞게 빠른 템포가 특징인 빈 왈츠. 왈츠를 출 줄 모르면 빈 시민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왈츠를 즐깁니다. Ihr Sohn. Ja, mein Sohn. Wie alt bist du? Der Emil. 4 Jahre alt. Ach so. 파트너는 없지만 저도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Echt? 잠깐이지만 제대로 왈츠 맛을 봤습니다. Vielen Dank. Dankeschön. 와, 혼자 춤추고 있으니까 파트너를 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So viele sind schon möglich. Ach so. Aha. Einfach so Frauen tauschen. Ja, aber Aber muss wieder zurückgeben. ja, natürlich. 왈츠의 발상지답게 춤추며 미소가 떠나지 않는 빈 사람들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Alles ist objektive Figur. Jawohl, ein tolles Publikum. Sehr gut. 그 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상당한 높이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성당. 다양한 색상의 모자이크 지붕이 눈길을 끄는데요. 모차르트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정, 이곳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곳은 비엔나의 정신, 비엔나의 영혼, 그리고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성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850년 정도 된 오래된 성당인데요. 이곳에서도 모차르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원으로 대대적으로 개축돼 그들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졌던 성 슈테판 대성당.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성 슈테판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빈 최대 규모의 성당이랍니다. 압도적으로 웅장하고 신성하다 못해 경외감마저 드는 분위기. 유럽의 많은 성당들을 다녀봤는데 여기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성당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만큼 정말 더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미사가 열립니다. 이 성당에 얽힌 모차르트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콘스탄츠와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본인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뮤즈였던 아내 콘스탄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낭비벽이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부인인 콘스탄체가 악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모차르트의 장례식 날 참석하지 않은 것, 모차르트의 악보를 싸게 팔아넘긴 것, 그리고 재혼을 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댑니다. 실제로 콘스탄체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에 불참했는데요. 그녀는 정말 악처였던 걸까요? 콘스탄체는 모차르트와의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6번의 임신을 하였고 또 몸이 항상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장례식 날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후 생계가 어려워진 콘스탄츠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악보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후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한 상대와 함께 모차르트의 편지를 모아 전기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빚 때문에 무리하게 작곡에 매달리다 35 나이에 요절한 모차르트. 콘스탄체는 모차르트의 유산과 작품 관리에 힘쓰며 모차르트의 전기를 펴내는데요. 자신의 묘비명에 재혼한 남편의 성이 아닌 콘스탄체 모차르트라고 적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진심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빈에서 10년을 살았을 뿐이지만 모차르트는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슈엔브른 오랑제리에서는 모차르트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콘스탄체만큼 모차르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에 휩싸여 잘못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차르트와 라이벌로 경연을 벌였던 살리에리입니다. Wunderbar. Danke vielmals, danke. Deswegen hat der Kaiser eine Idee gehabt und hat gesagt, wir machen einen Wettbewerb zwischen Mozart und Salieri. Was die gemacht haben, Mozart hat auf diese Seite gespielt mit seinem Orchester und Salieri hat genau auf der anderen Seite genau mit seinem Orchester dann gespielt und hier in der Mitte haben die Leute zugehört, die Leute haben gegessen, einen Wein getrunken, einen Sekt getrunken und die haben beide die Musik gehört.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보다도 6살이 많은 궁정음악가로 이미 당대 최고의 음악 권위자였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따르는 스승이기도 했죠. 천재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독살했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살리에리는 사실 프리랜서 모차르트에게 연주 교회를 주고 그의 아들도 제자로 가르쳤습니다. Aber damals hat leider Mozart verloren und Salieri hat's gewonnen. Aber die Musik von Mozart spielt noch immer weiter. 귀족들을 대상으로 했던 두 사람의 경연에서 모차르트가 비록 졌지만 당시 연주했던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Do you want something? Yes. What? Why do you come to here today, tonight? I love Vienna. Aha. I love classical music. Mozart. So I decided to join here today. Concert. I'm a singer. Yeah. I'm opera singer in Korea. Yes. Amazing. Opera. Why? Figaro. 제가 성악가라 그러니까 되게 놀라시네요. 그렇게 안 생겼나 봐요. 드디어 시작되는 무대. 저에게는 특히 더 익숙한 모차르트의 곡들이 하이라이트로 펼쳐집니다.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과 톡톡 튀는 경쾌함. (260여 년) 시간을 거슬러 마치 연주하는 모차르트와 지휘하는 모차르트를 눈앞에서 보는 듯합니다. 언젠가 처음 듣고 자유롭게 통통 튀는 발랄함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의 감동이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And then it brought me to modern music. So I started with Mozart, and then I went over to pop, and then to rap. Rap? Yeah. So Mozart was the one who made me see music. Music. Yeah. So, and I believe that the classical music is in the foundation for all music. I'm opera singer. I'm opera singer. Yeah. Okay. Yeah, in Seoul. Yes, yes. Yeah. Very, very good. Now? No. Yes, yes. A little bit. Please. 사실 콘서트 내내 따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From the Giovanni. I always wonder how did you learn German? 오롯이 모차르트를 만나 행복했던 시간. 작품 밖에서 만난 모차르트는 또 다른 의미로 매력적입니다. 모차르트의 자취를 따라다녔던 이번 여행은 저에게는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악보에서만 보던 천재 모차르트가 아닌 우리처럼 고민도 하고 우리처럼 갈등도 있고 또 우리처럼 사랑도 했던 그런 인간미 있는 모습을 만났습니다.